네, 안녕하세요. 어제 파이코인에 참 어떻게 보면 격정에 찬 그 코어 팀의 플랫폼 유틸리티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면서 그 외국 유튜버들도 그렇고 외국 기사들도 그렇고 한국 기사들에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소위 전문가라고 글 쓰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코어팀 공지 후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화폐 혁명을 하겠다라는 게 무슨 화폐 혁명을 하겠다라는 건지가 저도 이제 어제 공지를 보고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공지가 났었잖아요. 플랫폼 유틸리티가 뭐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가 이제 기자들이 한 거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파이코인의 이런 더딘 성장 과정은 지금 뭐 늦다 뭐 어쩌다 뭐 말은 하지만 이게 코어 팀에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였구나. 자기네들 전략에 대해서 어제 쭉 얘기한 거거든요. 어제 패를 많이 깐 거예요, 사실. 그걸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더딘 과정은 이 코어 팀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네. 전략이라는 건 전술하고 다르잖아요. 큰 그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게.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고, 그 단기 가격 상승이 목표가 아니라 실물 경제 토대를 마련 위한 얘네들이 장기적인 전략이었네. 플랫폼 레벨에서의 유틸리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령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라 그러면, 내가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서 뭐를 보거나 유틸리티 보상이 있잖아요. 유틸리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는 다 유틸리티에 대한 보상이 광고 수입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는 이 플랫폼에서 유틸리티가 화폐를 갖게 하고 화폐를 돌게 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이래서 이런 면에서 암호화폐계에 자기네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플랫폼 수준에서의 유틸리티가. 이게 실물 경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자들도 이제 소위 전문가라는 것도. 그리고 얘네들이 뭐 이상한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 KYB를 하고 거래소하고 맞먹으려고 드는데 또 KYC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에 대한 준비였구나. 우리가 2014년도인가요? 그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하면서부터 인공지능 바둑의 고수를 이기려면 컴퓨터가 100년은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100년은커녕 2, 30년 만에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애들이 뭐 구글로 가고 지금 뭐 삼성도 인공지능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인공지능을 만들잖아요. 챗 GPT는 완전히 보편화되고 챗 GPT 같은 거 보편화되면서 야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데 인공지능은 진실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진실이냐 아니냐가 다수에 의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도 처음에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다가 한국 사람이 대거 달라붙어 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러니까 요즘은 뭐 좀 분쟁의 여지가 있고 양국이 이렇게 나오지 처음에 일본 거로 나왔거든요. 정보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업무에 중요한 거는 챗 GPT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의 준비였다라는 걸 어제 딱 밝힌 거죠. 얘네 인공지능이 더더욱 보편화될 텐데요. 뭐 조금 물론 지금 우리 핸드폰 안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겠죠. KYC와 KYB는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에 대한 준비였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 물량 출회가 되면서 뭐 가격 하락이 되는데 이거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거구나. 뭐 지금 락업 풀리는 물량이 얼마라는 건 나오죠. 그 대신 마이그레이션 된 사람들은 락업 해제 물량의 두 배나 락업 해제 물량의 두 배나 온체인 락업이 가능하죠. 온체인 락업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탈중앙화 정책 범위 내에서 대응하겠다라는 시장 자율이 뭐예요? 시장 자율이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 뒷부분에 한국 모더님하고 통화했던 영상을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탈중앙화가 뭔지 아실 거예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거. 이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시장 조작 안 한다, 우리는. 유동성 안정, 뭐 지금 뭐 물량 쏟아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플랫폼 유틸리티를 키워서 여기서 플랫폼 유틸리티를 키워서 이 플랫폼 유틸리티에 온체인 락업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서 플랫폼에서 각자의 효용. 나 3년 동안 안 쓰더라도 1년간 다시 온체인 락업할래. 나 1년간 안 쓰더라도 1년간 온체인 락업할래. 90% 할래. 50% 할래. 이렇게. 그러나 무한정 할 수는 없어. 너한테 들어왔던 것의 2배까지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2배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허용 숫자가 있기 때문에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수량이 되지 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 잘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플랫폼 유틸리티에 이름하기 때문에 보상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지금 한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다면 전부 저기 거래소에서 사서 온체인 락업 해라. 온체인 락업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플랫폼 유틸리티예요. 그리고 파이가 야, 얘네들이 토큰 사업자가 아니구나. 이게 블록체인에 기반한 사업을 통한 새로운 화폐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얘네들이. 이게 코어팀의 장기적인 전략이구나. 이게 실물 경제 토대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구나. 이게 얘네들이 얘기한 화폐 혁명이었구나. 그런 거죠. 블록체인에 기반한 화폐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 혁명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자들이 눈치채고 전문가들이 눈치채고 이제 파이코인이 뭘 하려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 플랫폼 위에서 효용 가치를 높여서 가격 상승을 하는 걸 하지 시장 조정 안 한다. 시장 자율에 맡긴다. 이거를 눈치를 채고 이것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보게 되면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거죠. 밤사이에 코인 가격이 10배가 올랐다. 이게 신종 시세 조정 수법인데 저도 이제 파이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게 거래가 24시간 돌아가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기준점 갖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돌아가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줄 알았더니 가격 변동률을 초기화시키는 가격 변동률이 0%를 딱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잡아갖고 이때 이 시간을 잡아가지고 막 주문을 막 내는 거예요. 지네들이 올려가면서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올라가고 몇 건의 주문이 나오면은 봇 같으면 따라서 사게 돼 있거든요. 추격 매수를 하게 돼 있다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사게끔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가면 자동으로 팔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건데 조금만 사고 팔아 먹을까 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확 올라가게 자동으로 해놨고 많이 떨어질 건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 손해 안 보려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딱 걸어두거든요. 이게 자동이 많거든요. 이 선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다 나오니까 그 상견을 넘겨서 00시 5분에 시작했다가 00시 9분까지 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기계가 자동으로 따라서 사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이게 이제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몇 배 오르면 2배, 그러니까 50% 오르면 자동으로 사게 해놓은 거예요. 100% 오르면 막 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팔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위장 매매, 통정 매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거래소들이. 이걸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이걸 원래 거래소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금융관리위원회에서 잡았어. 거래소 이거 안 잡아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돈 생기니까. 그러니 이런 데들은 이런 게 너무 심하면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몇 번 뭐를 어쩌다 그러면 KYB 통과가 안 되는 거지. 파이코인에서는. 바이낸스고 코인베이스고 한국의 뭐 코인원이고 업비트고 지금 저도 이제 파이의 KYB를 신청해 보려고 그러는데 파이의 KYB가 물론 업종별로 다르겠죠. 저도 뭐 이거 회사 한 지가 이제 10몇 년 되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회사. 근데 거래소는 다르겠죠. 평가하는 게 다르겠죠. 이런 게 뭐냐면 시장 자유를 왜곡해 갖고 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게 거래소가 이렇게 개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일주일간 시세를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뭐 시장 때문에 올랐다가 시장 때문에 내렸는지 안 그러면 물량이 없을 때 올랐다가 물량이 나오면 되든지 이거를 뭐 그렇게 곡소리 나게 빠진 것도 아니고 니네 이러다가 0.3불까지 빠져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만 딱 정론으로 이렇게 딱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제 그렇게 나온 다음에 하루도 안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등골이 오싹했다는 그 한국 모더닝과에서 통화에서 느낀 파이코 팀 탈중앙화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하고 뭐 만나서 얘기하시거나 아무거 할 때, 그냥 말로만 알던 탈중앙화를 저는 이 모더님하고 통화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10분짜리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